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유튜브 분석 영상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소설과 역사가 어떻게 서로를 비추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이 그냥 역사적 사실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설 속 인물들의 그 처절한 경험하고 또 실제 광주의 비극, 이걸 연결해서 보여주죠. 그 시절의 아픔이나 뭐랄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 또 아직 남은 질문들까지요.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서 소설과 역사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소설 배경이 된 1980년 5월 광주, 그때로 가볼까요? 네. 자료 보니까 5월 18일에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과잉 진압으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확 나빠진 거죠? 맞습니다. 시위가 점점 격해지니까 5월 21일에는 시민들한테 직접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집단 발포죠. 아, 집단 발포. 당시 언론 통제가 또 얼마나 심했냐면요. 어떤 기자는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는 걸 봤는데 단 한 줄도 못 썼다면서 그냥 붓을 꺾었다는 증언까지 있거든요. 와, 정말 뭐랄까 암흑 같은 상황이었네요. 네, 바로 그 참혹한 현실 속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가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중심 인물, 중학생 동호, 실제 인물 문재학 학생을 바탕으로 했다면서요. 그 시선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동호가 친구 정대를 찾으러 나갔다가 시신들이 임시로 안치된 상모관 있잖아요. 네, 임시 안치소.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죠. 그때 동호가 느꼈던 혼란.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짚어요. 어떤 혼란이었죠? 예를 들면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왜 죽은 사람들한테 애국가를 불러주지? 왜 태극기로 관을 덮는 거야? 이런 질문이요. 듣고 보니 정말 날카로운데요.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또 동시에 애도를 표하는 그 모순을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거네요. 그렇죠. 그게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그 위선적인 본질을 딱 직시하는 시선이라는 게 이 자료 분석의 핵심이에요. 안타깝게도 동호 역시 5월 27일 새벽 계엄군 진압작전 중에 총에 맞아서 결국 숨을 거두죠. 소설 1장 제목이 어린 새였죠. 네. 그게 죽음의 순간에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영혼, 그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동호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픈데 다른 인물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자료에서 특히 고문의 잔혹함, 이게 좀 생생하게 묘사됐죠? 네, 맞아요. 그 출판사 직원 은숙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네. 관련자로 지목돼서 끌려가서 뺨 7대를 맞은 그 치욕, 그걸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죠. 평생이요. 네, 그래서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트라우마의 깊이가 느껴지죠. 와,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또 대학생 진수는 고문 중에 그 왼손 손가락뼈 사이에 볼펜심을 박아 넣는 끔찍한 일을 겪고 네,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당시 생존자를 70% 이상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그 자료 설명이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었군요. 그런 면을 잘 보여주죠. 아들을 계속 찾아 헤매다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하고. 네, 그 마지막 날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게 너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는 민주화운동 투사가 되셨다는 점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개인의 슬픔이 어떻게 역사의 증언이 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의 동력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어릴 때 아들이랑 꼭 핀 쪽으로 가자고 했던 그런 행복한 기억하고 현재의 비극이 대비되면서 슬픔이 더 극대화되죠. 그래서 자료는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전히 역사 왜곡 시도 같은 게 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말도 기억에 남아요.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들을 승리자로 기억할 겁니다. 네, 그 외침. 그리고 당시 참상을 기록했던 독일 기자 노먼소프의 사진이나 그의 당부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큰 울림을 주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결국 소설 소년이 온다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5.18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정말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 자체라는 걸 느끼게 해주네요. 정확합니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참혹한지, 또 그게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인간의 존엄성까지, 네. 이 모든 걸 문학이라는 그릇을 통해 아주 깊이 마주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자료는 지금 당신에게도 묻고 있을지 몰라요. 역사의 이런 깊은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던져볼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거요. 동호가 죽기 직전에 느꼈다는 그 감각.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서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은 느낌. 아, 네. 양심의 연대라고 표현했죠. 네, 맞아요. 양심의 연대. 역사의 비극 앞에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할 그 집단적 양심이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